보고서 읽어볼래? 구독과 좋아요. 이번 보고서는 현대제철, 삼성전기, 대덕전자, LG전자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고루 부분의 마진 확대가 이뤄지고 있고, 그 다음은 강관 부분에 대한 실적 호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자동차와 조선사와의 우호적인 가격 협상 타결 때문에 인상분에 대한 소급 효과가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고, 또한 이 두 번째 강관 부분에서 호조가 이뤄지고 있는데, 미국 역시 호황이기 때문에 큰 폭의 개선이 이뤄질 수 있겠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반기부터는 이런 모든 것들이 효과가 없어지면서 실적 둔화를 좀 예고하고 있고, 또한 비우호적인 매크로 환경이 발생하면서 불확실성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여전히 저품질 H 형광을 우회 수입을 하는 것 때문에 지금 긴급 대책을 열고 대책을 강구하는 중이기도 하고요. 또한 이제 화물연대 파업 때문에 이 제철에서 나가야 되는 물량들이 출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2분기가 사실 생각보다는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네, 아직도 해결된 게 없고, 아직도 뭐 해결된 게 없기 때문에 좀 피해가 좀 점차 누적될 거라고 좀 보입니다. 자, 다만 이제 주가를 지지할 전망으로 내수 봉연강 업황이 호조되고 있고, 또 중국 경기 부양에 따라서 업황이 좀 하락세가 좀 둔화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인데, 좀 향후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좀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이라서. 어쨌든 현대제철은 약간 보수적인 입장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는 이제 매도 보고서가 쏟아져 나오면서 외국계에서 하향 보고서가 나오면서 좀 타격을 좀 받았는데, MLCC 영업이익률은 이제 과거 다운사이클보다 훨씬 더 높게 지금 유지가 된다고 나와 있고요. 전장과 이제 산업, 그리고 소형 고용량 5G 어플리케이션 위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이 매출 구성이 도움이 된다. 블렌디드 ASP 추세에도 간접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생산량은 줄어들었으나 이제 판가는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우려되는 상황보다 좀 낫다라고 좀 보고 있죠. 물론 P와 Q가 모두 다 상승하면 좋겠지만, 그중 이제 하나라도 상승을 하면 좋은 거니까. 네, 그러나마 또 개수가 늘어나는데 저가보다는 개수는 한정되어 있지만은 가격이 높으면 거기 수익성이 조금 더 도움이 되니까 뭐 괜찮은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한 개의 사업을 정리를 하면서 반도체 기판에 호황이 맞물린 결과라고 볼 수 있겠고요. 고부가 기판인 FC, BGA의 성장이 가파를 전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요 부진이 이제 우려가 되고 있어서 이제 체질 개선이 부각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중국에서 봉쇄를 했었던 영향들이 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러시아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우크라이나발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수요가 위축된 것이라서 삼성 전기의 문제는 아니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미중 무역 분쟁 당시 저점이었던 1.3배에 거의 근접한 것으로 봤었을 때는 거의 저점이 확실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적으로는 이제 한두 번 정도는 더 내려 꽂힐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주의를 좀 해야겠죠. 자, 세 번째 종목은 대덕전자입니다. 이제 차트가 우상향으로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종목 중에 하나고, 보시면은 이제 동기간에 BGA와 FC 부분에서 매출 비중이 30%까지 이제 확대가 되고 있고, 생산 능력도 월 100억 원에서 이제는 3분기로 가면은 200억, 2배 정도 이제 증설이 되고요. 단계적으로 좀 증설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까지 이미 증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신공장이 가동 7개월 만에 수익성을 상회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기대 이상의 수익을 달성한 만큼 단기적으로 증설되면 뭐 고정된 이런 것도 들어가겠지만, 그거에 만큼 더 빠르게 수익성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돈이 안 되는 사업은 정리하고 돈 되는 사업은 확대를 하면서 레버리지가 극대화할 수 있는 현재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이 삼성전기나 대덕전자나 기판 사업들은 굉장히 호황인 상황이고, 절대 나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최근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고 한 것은 그냥 수급 논리에 의해서 내려간 것이고, 그거에 이제 발단은 해외 이제 시티증권에서 나온 보고서, 아니죠, 모건 스탠리에서 나온 그 하향 보고서, 그것들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은 이제 제일 심한 게 바로 이제 LG전자인데요. 하향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자, 스마트폰, 태양광 등 한 개 사업을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ROE 레벨도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자, VS 사업의 구조적인 턴어라운드가 가시적으로 좀 되고 있는데, 고수익의 수주 매출 인식이 비중이 확대가 되고 있고, 저가는 좀 축소를 하고, OEM 생산 체질이 좀 되다 보니까 완성차 업체에 대한 부품 판가 인상이 용인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자동차들의 또 소비자들의 초과 수요가 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판가 인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방어를 좀 할 수 있는 현재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제 물류 적체와 원재료에 대한 비용 부담이 좀 커지고 있고, 가전, TV에 대한 수요도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구매력 감소와 리오프닝 환경에서 내구재, 소비 감소로 불확실한 상황이 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부분에서 좀 빠르게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요번 연도는 맞아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좋아지려고 하니까 봉쇄 조치가 나오고, 좋아지려고 하니까 부품만 공급이 안 되고, 또 좋아지려고 하니까 내부에서 문제가 터지고 있고, 또 좋아지려고 하니까 인플레이션이 다가오고, 좀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올해는 주식을 하기가 좀 힘든 그런 상황이지 않나 싶어요. 코인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장기적 모멘텀으로 보고 투자를 하시는 한 해가 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 역시도 공모주를 생각하고 SK 스퀘어로 들어갔으나 공모가 시장 때문에 좋지 않아서 좋게 나오지 않았고, 물론 좋은 기업이었다면 정말 좋게 받았겠지만, 어쨌든 그 뉴스에서는 대여라고 평가를 받았었으니까 그런 게 좀 되지 않았고, 또 5G도 계속 실적이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들어갔더니 물량이 없어서 뒤로 밀리고, 현대차도 실적이 안 좋아서 뒤로 밀리고, 근데 그게 없어서 못 파는 건데, 또 나머지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하셨던 종목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화장품주도 이제 리오프닝 주니까 들어가셨을 거고, 호텔이나 면세주들도 마찬가지고, 여행주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상황들이 별로 좋지 않고, 뭐 여행 업종은 이미 다 올랐다. 해외에서 이미 다 올랐기 때문에 고점이라서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고점일 것이다.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갈 곳도 못 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확실한, 실적이 정말로 확실한 그런 기업들에 투자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물론 현대제철도 좋아질 거라고는 다 되어 있지만, 현재 상황이 물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좋지 않기 때문에 타격을 입는 거지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단기적인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현대제철이 하반기도 좋고 뭐 연말까지 좋다라면, 지금부터 좋다라고 했지만 투자에 들어갔지만 뭐 일시적 안 좋다고 하더라도 뭐 매수 단가보다 떨어지면 매수를 계속 해 가면서 물량을 늘려가면서 연말까지 버티는 거죠. 연말까지는 계속 좋다고 했으니까. 뭐 이런 식의 논리로 아이디어를 가져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현대제철 일봉입니다. 자, 오늘 뭐 장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종목별로 조금 차이가 좀 나는 상황이고요. 보시면 현대제철 마이너스 2.17% 하락 중이고, 오전에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졌었다가 밑골이 달면서 살짝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봉상으로 보셨을 때는 바닥권의 위치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겠고, 네, 월봉상으로 보셨을 때도 고점 이후에 하락, 그리고 나서 약간의 레벨 수위를 지켜가면서 네, 물결을 좀 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매수는 외국인이 주도하고 있고요. 매도는 기관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관의 매도가 향후 좀 더 쏟아질 것 같고, 아무래도 국내의 사정이 있으니까 1분기 실적이 전분기보다는 안 나왔지만 전년 동기 대비부터는 잘 나왔습니다. 2분기도 호조라고 봤었을 때는 네, 주가는 좀 올라갈 거라고 판단은 좀 됩니다. 네, PR도 이제 저평가 구간이고요. 그다음 배당금도 주고 PBR도 좀 낮기 때문에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실적만 뒷받침이 된다라면 전혀 나쁠 게 없다. 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아직 뭐 물류로 인해서 엄청난 타격을 받았었다라는 기사는 나오지 않았고, 또한 중국산 이 우회 수입을 과연 어떻게 막을 건가, 그거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손익이 끼쳤는가에 대한 건 안 나왔기 때문에 현대제철의 지금 단기적인 시야는 뭐 그렇게 크게 변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혹여나 폭락을 할 수 있는 경우가 한 가지는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관망세로 지켜봐야 되는 구간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삼성전기입니다. 자,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15만 1,500원 지금 구간이고, 네, 요때가 아마 보고서가 나왔다가 요때 아마 했던 것 같은데, 요때 했던 것 같은데 나온 게, 네, 아무래도 저점을 이제 그 보고서대로 한번 쭉 받았다가 저점에서 반등을 좀 했죠. 왜냐면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매도 보고서였다라는 게 반박 기사들이 엄청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한번 하락 후에 오늘 이제 윗꼬리 달고 좀 내려온 상황이고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네, 주봉상으로 보시더라도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한번 턴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되지 않았고 결국에는 횡보가 돼버렸고 다시 단계적인 하락이 좀 돼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언제 어느 순간 이렇게 올라올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실적을 보고 좀 대응을 좀 해야 되는 영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은 이제 매도 관점이고, 기관도 대량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매도라니까 문제인 거예요. 보고서를 자기네들이 쓰고 삼성전기가 안 좋은 것도 아닌데, 그죠? 자, 1분기 실적 보시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우려보다는 잘 나왔습니다. 2분기 보시면 이제 좀 하락하는 걸로 나오긴 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보다는 잘 나왔기 때문에 컨센을 좀 뚫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PR은 10배, PBR이 살짝 높은 1.5배, 이게 조금 높긴 한데 네, 배당금 2,246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 배당률 한 1% 정도대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영업이익률이나 순이익률이나 ROE가 다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긍정적이라서 저는 삼성전기에 대해서는 바닥권이고 매수를 해도 된다라는 판단이 좀 있습니다. 다음은 대덕전자입니다.
그래서 사실 대덕전자보다는 삼성전기가 낫거든요. 왜냐면 대덕전자는 내려온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최근에 여기서 떨어진 거죠. 여기서 한 7% 정도, 오늘 더 떨어진 한 10% 정도 떨어진 거. 이거 제외하고는 대덕전자는 항상 이런 식으로 주가를 움직여 왔어요. 이런 식으로. 또 어느 순간 가면 이게 이렇게 됐다가 올라갈 거거든요. 대덕전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5개월 선을 타고 쭉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 만약 바닥이라고 생각이 들면 여러분이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매수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이런 차트를 잘못 들어갔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덕전자 경우에는 매수를 이미 하셨던 분들만 좀 들고 가시는 그런 전략. 여기서 과감하게 들어가셨다. 그 분들만 들고 가시는 겁니다. 지금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사실 위험 부담감이 좀 너무 커요. 이때도 사실 되게 고민 많이 했는데 못 들어갔잖아요. 보신 분들 중에서는.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도 그냥 시원하게 놓친다. 대신 여기에 상위에 있다고 해야 되나요? 상위권에 있는 그룹인 삼성전기를 사자. 요런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기간 대량 매도 나오고 있고, 외국인은 매수 매도를 좀 번갈아 가면서 좀 하고 있다. 그래서 약간의 강보합 정도? 요 정도? 네, 10만 주 정도? 1분기 실적 잘 나왔고, 2분기 실적도 잘 나올 거라 보고 있고, PR 10배, PBR은 1.9배. 그래서 약간 삼성전기보다는 살짝 높죠. 네, 배당률은 뭐 비슷한 것 같고. 근데 주가가 너무 높다라는 거. 자, 마지막은 LG전자입니다. 자, LG전자의 경우에 거래량도 많이 떨어졌고요. 주가도 정말 많이 떨어졌습니다. 10만원을 깨고 내려가는 것도 사실 일도 아니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만큼 주가가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정말 LG가 진짜 다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LG생활건강도 마찬가지고 LG전자도 마찬가지고 미쳐버리겠는데, 물론 이제 LG전자는 좀 매수를 하지 않았지만은 약간 예전에 제가 연초 때 말씀드렸을 겁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장기 투자를 하셔라. 1년 장기 투자를 하셔라. 그래서 1년 장기를 투자를 하셨다면 뭐 비중은 거의 똑같이 들어갔다면 지금 뭐 한 여기 뭐 언저리 좀 이겠죠. 그래서 한 10% 정도 아무래도 좀 마이너스이지 않을까. 네, 그래도 꾸준히 매수를 나가시면 연말에는 올라올 거라고 봅니다. 분명히 수익이 되실 거라고 보고요. 물론 저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만 돈이 없어서. 네, LG생활 건강이 거의 비슷한 느낌이죠. LG생활 건강이 이보다 훨씬 많이 떨어졌으니까. 네, 그래서 그냥 답이 없는 주식이라고 좀 보이시겠지만은 뭐 그렇지는 않다. 지금 상황이 안 좋을 뿐 업황 사이클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여지고, 기간이 대량 매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외국인도 그 중에서 이제 매도가 좀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좀 1분기 실적 잘 나왔었고, 2분기가 조금 미진하긴 한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잘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이점이 있다. 그리고 PR 6배, LG전자가 말이 됩니까? 6배가? 그 다음에 0.92배, PBR, 배당이 좀 적은 게 문제죠. LG전자 딱 하나 볼 수 있는 거는 하반기에 월드컵이라든가 스포츠 이벤트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TV 수요나 이런 것들이 남아는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LG전자에서 이제 뭐 피스포크랑 이제 경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컬렉션 오브를 이제 하고 있죠. 컬렉션 오브 때문에 이제 뭐 비스포크를 하는지 모르겠으나 경쟁 관계가 좀 애매해져가지고, 네, TV나 이런 쪽에서도 수요가 계속 나올 겁니다. 네,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저점이라 판단하고 과감하게 매수를 더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10만원 깨졌을 때는 대량의 매도세가 나오기도 할 겁니다. 대량의 매도도 나올 거라서 한 9만원 중반 정도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은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번 보고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